네, 안녕하세요. 로얄 라이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은 이제 3월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여름 특강에 저희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름 특강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절반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적혀져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유튜브에다가 5편짜리 프리킥 잘 차는 법 이렇게 해서 강의를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를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제가 프리킥 차는 실력이 늘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죠? 왜냐하면 그거 유튜브 영상 보면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했으니까 실력이 는 게 아니라 뱃살만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프리킥을 안 차봤는데 프리킥 실력이 늘 리가 없지잖아요. 근데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과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진짜 많이, 진짜 높게 강의의 비중을 쳐준다고 하더라도 50%가 한계점이에요. 자, 그럼 우선 그 50%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사교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교재 쓰고 어떻게 수업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수업을 듣느냐라고 하는 게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물론 저도 매번 특강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방학 특강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학교로 돌아와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혼자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중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은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재와 어떠한 강의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수업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무기 삼아서 혼자서도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거쳐서 이번 여름 특강에도 커리큘럼을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이 많이 길었어요. 이제 말이 많이 길었는데 부트캠프다, 그죠? 부트캠프.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트캠프를 소개할 때 감히 이런 말씀 드렸죠. 감히 IBES의 새로운 질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교재를 지난 여름 특강에 2월 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배포를 해서 수업을 했었죠. 근데 역시나 감히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효과는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교재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시중 출판되어 있는 교재들이랑은 약간 달라요. 제가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개념과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개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애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개념충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산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개념만 공부해요. 다 안 듯한 느낌이 드니까 아는데 굳이 문제 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개념 난 모르겠고 일단 문제 풀어서 답만 맞추면 되겠다. 계산으로 바로 문제풀이로 뛰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DP1 시작하고 나잖아요. 3개월, 4개월 딱 지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냥 무조건 무너져요. 왜냐하면 3개월, 4개월만 지나면 이제 통합형 문제가 나와요. P2, P3 문제, P3까지는 아니지만 P2 문제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자, 우선 그래서 개념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교재 만들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필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수업 때 제가 하는 이야기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몰입이 돼서 공감하고 이해해서 나가는 게 이 강의를 극한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저 필기한다고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필기의 절반, 수업의 절반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그냥 교재에다가 제가 매 수업마다 판서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놔 주면 이 친구들이 펜을 들지 않고 이론 수업할 때에는 그냥 저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판서가 그대로 교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산에 대한 건데 뭐 이거 어렵냐?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느는 거 아니냐? 맞죠?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우당탕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하지만 풀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앞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내가 방금 배웠던 개념들 혹은 이 단원에서 이제 다룬 주제들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난이도별로 정렬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앞단원과 통합된 문제들 혹은 같은 개념을 이용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유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분배를 잘 시켜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문제 세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죠. 시간 관리도 여러분들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이 부트캠프라고 하는 한 권의 교재 안에 모두 담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리큘럼인데 빌드업이라고 써있죠. 빌드업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월 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공부를 쭉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앞에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풀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했죠. 빌드업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 1 과정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뒷단원으로 엎어지고 쌓여서 두꺼워지는 개념의 어떤 양과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다 익숙한 얼굴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 만만하다, 할만하다. 그런데 거기엔 두 가지 함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저게 단원 제목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단원을 공부하는 성격이 약간 달라져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졸렬한 것, 이런 것까지, 졸렬한 내용들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정말 큰 부분은 뭐냐면 문제를 풀 때 뭐 프리아이비 때는 뭐 네가 어떻게 풀던 무슨 방법을 썼든 뭐 잘 그게 뭔지 모르겠어도 일단 답이 맞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아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어떤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식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답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며 뭐 때로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식으로는 어떻게 적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프리 과정이 짧을 텐데 이때부터 이거를 막 따져가면서 연습을 시키는 이유는 뒷단원에 가서 프리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문제도 막 한 페이지씩 나오고 그때 가서 그거 연습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 지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공부를 했었고 이번 여름방학 때 2월 2로 들어오는 2월 2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의 area, 볼륨, 키네마틱스 이런 내용들을 시작으로 probability distribution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1 들어올 때부터 2월 1 나갈 때까지 총 3번의 방학이 있는데 그 3번의 방학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대로 따라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2월 1 때는 저랑 수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 끝나고 이제 이번처럼 여름방학 때 2학년 때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잘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되게 잘했대요. 근데 갑자기 1학년 끝날 때 되니까 한 5,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점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애도 불안하고 막 어머니도 정신이 없고 막 이래. 왜 그런 거 같네요. 이유는 사실 있거든요. 공부를 대충 했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럼 아니래.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이랬더니 학교에서 퀴즈 볼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7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대. 근데 새로운 단원을 막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2월 1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지금 공부하는 건데 점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원래 잘 알던 애가 그냥 이 단원이랑 저 단원을 섞어놨다고. 아니면 원래는 그냥 수식으로 딱 주던 게 조건들이 말로 길게 풀어서 조건을 좀 줬다고 해서 알던 걸 모르게 되나요? 그 알던 걸 모르게 되면 그걸 실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공부를 제대로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앞부분은 시험 봤으니까 날려가 아니라 진짜 첫 단원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배운 단원들까지 하나로 딱 통합해서 체결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그 느낌을 받으려면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커리큘럼과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학년 친구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색깔 좀 바꿔놓은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깝다,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 단어 irreversible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때 공부를 했었으면 요거를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막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 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문제풀이를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방법이 아니라 수학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저랑 같이 IBES 정말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 공부다운 수학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